속보. 폴란드 로켓 배송 해줘도 불만. 유럽 직도입 루마니아로 결정폴 반대파들 싹 다 난리난 상황. 해부터 한국 방산업계에 대박이 터졌다.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50%가량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5mm 52구경장을 동유럽 루마니아가 도입하기로 사실상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디펜스 루마니아 디펜스 뉴스 디펜스 인더스트러리 유럽 등 군사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24일 현지 시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인공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선정했다. 루마니아는 이에 따라 K9 53은 155mm 예비탄 18,000발, 예비포신 27개, 탄약 차량 등 추가 차량 등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이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이 사업은 8억 5천만 유로, 1조 2,300억 원, 규모로 3개 대대를 운영할 수 있는 물량이라 또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개월로 한국에서 생산된 물량이 수출될지 아니면 현지 생산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루마니아는 옛소련제, 러시아제를 중심으로 한견인포 전력에만 의존해왔다. 이미 한국으로부터 K9을 도입해 운영 중인 폴란드에 비해서는 지상전력이 구식화돼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루마니아는 군 장비 현대화에 나섰다. 이를 반영하듯 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45% 느린 208억 달러, 27조 6,5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루마니아 정부가 자주포 전력 확보에 나선 가장 큰 도화선은 러시아의 기습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손을 보기로 한 나라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품에 안긴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전의 대응 사격이 견인포가 아닌 기동성이 뛰어난 자주포 중심으로 이뤄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다급해진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주포 사업을 탄약과 병참 지원까지 포함하는 패키지 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사업의 K9 외에도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독일의 PZ-2000과 튀르키예의 T-155 피르티나도 참가했다. 피르티나는 튀르키예가 K9을 면허 생산한 것으로 일족이나 마찬가지인 데다 수출한 적이 없어 애초부터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루마니아가 K9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탁월한 가성비와 빠른 납기 때문이다. K9의 대당 가격은 대략 80억 원으로 PZ-2000의 200억 원대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Z-2000 한 대를 사는 가격으로 K9 2대 이상 구입이 가능하다. PZ-2000가 비싼 것은 2002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군비 축소와 낮은 가성비에 따른 저조한 수출 실적으로 생산 라인 가동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납기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로켓 배송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지난해 폴란드에 대한 1단계 물량 12문을 계약 체결 후 5개월 만에 납품을 마무리한 사례다. 3년 이상인 PZ-2000화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K9은 또 한국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인도군 등 실전 경험이 있는 데다 사격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가 가능하다. 이는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이므로 1분에 2발을 발사하는 셈이다. 통상 자주포는 부대 단위로 3에서 6분 내 일시 사격 이후 즉각 진지 이동한다. 슈트 앤드 스쿠터로 불리는 이것은 적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K-9은 자동화된 기능으로 이 성능이 우수하다.
운영국 9개국 가운데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현재 사용국은 한국 외에도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다. 이 가운데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이다. 이에 따라 K9은 나토 무기체계의 표준화, 통일성, 호환성 등에 적합하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23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K9 자주포 운용국들의 모임인 K9 자주포 클럽에서 루마이나가 가입을 했다. 이 모임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예비 부품 센터를 설립, 현지 사용국들에 대한 물류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수주에 힘입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도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주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메프피는 영국 정부가 2027년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는 성능을 개량한 K9A2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탑재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한마디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불사한 핵잠재력 확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1월 20일 현지 시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가운데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우라늄 농축기지를 둘러보고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문은 당시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하며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 우라늄 농축기지 조종실을 돌아보고 생산 공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김정은은 모든 계통 요소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 도입해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져 국내에서는 다시금 자체 핵무장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이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한국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 관련 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 확보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관리 축소로 바뀔 경우 핵 군축 또는 동결과 같은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새로운 딜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카드를 포기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나 핵잠재력 확보론 등 국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핵보유는 핵확산금지 조약 체제를 뒤엎는 위험한 옵션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 조약 체제에서 공인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대 핵무기 국가와 함께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비공인 핵보유국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한 의미는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협상에 나서 수밖에 없고, 협상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북한의 대륙간탄 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핵심 목표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한국을 빼고 북미 간 직접 협상을 통한 북한의 군비 통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운용은 미국의 협상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크다. 게다가 이 협상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 핵무기는 되고 남한 핵무기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비대칭 전력인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 재력 확보 등이 거론된다.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반론은 미 의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과 행정부 주요 직책을 충성파 인물들로 채웠지만 입법화를 통해 자신의 정치 철학을 완수하려면 의회, 여당인 공화당의 뒷받침이 필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보다는 미국의 통제를 받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미 의회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은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이 꼽힌다. 두 사람 모두 실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파 인사들이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외교통인 리시 위원장은 최근에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지난해 12월 15일 현지 시간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핵무기의 동아시아 복귀 옵션 모색을 금기시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지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반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군사협력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대중경쟁법안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리시 위원장은 외교위 공화당 간사 시절부터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인 위커 군사위원장 역시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중시하는 공화당 주류파다. 지난해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 부담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화당 군사위 간사 시절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2025 핵예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식 핵공유 등 새로운 옵션을 담으려고 했다. 이 시도가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또 다른 핵심 포인트인 하원의 브라이언 메스트 외교위원장도 12년간 육군에서 복무한 참전용사 출신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 예찬론자다. 부친이 주한미군 출신인 그는 북한을 닥당 국가라고 부르며 적대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대북 강경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미 의회 인사들이 여럿이지만 이들이 공통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진 않는 분위기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리시 위커 위원장의 발언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려는 용도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당근을 제시하며 통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